정치한수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여야의 총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막말 리스크가 총선 2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이 막말 리스크를 어떻게 이걸 이제 헤쳐나가느냐에 또 승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먼저 보면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도태우 후보를 어젯밤 늦게 전격적으로 공천 취소를 했어요. 처음에 그 발언 논란이 불거졌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깊이 사과를 했고 그 진정성을 이제 존중해서 유지하기로 했다가 또 추가적으로 했던 막말 사례가 불거져 나오면서 결국 공천 철회에 이르렀는데요.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막말 때문에 이렇게 공천이 취소되고 시끄러운 일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예. 선거 전에 뭐 막말 사례는 토론은 있었지만 뭐 공천 취소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그런 일은 처음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나라의 정치가 좀 업그레이드 됐는가 봐요. 예, 많이 말 가지고 그러는 걸 보니까 우선 이 막말로 말하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이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이죠 뭐. 사실은 막말 때문에 공천 취소를 하려면 이재명 대표부터 아마 공천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온 세상이 다 알려진 그런 막말인데 오래전부터 알려진 그런 일인데요. 그 또 정봉주 의원의 막말은 그 좀 심각하더만요. 그 말 자체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내걸어서 싸움을 하는 군인이라든지 뭐 소방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존중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막말을 한 거 더군다나 부상을 당한 분들을 그렇게 말 조롱하듯이 말을 한 거는 아주 그건 참 뭐 국회의원 자격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그 교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도 민주당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특별히 그 지역구에서 많은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5.18에 대한 그 폄훼 그런 그 발언인데 그 한동훈 위원장의 그 말에 꼭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그 각자 그 다른 생각을 가진 그 넓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포용호는 정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렇고 이제 그분이 뭐 또 사과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그 도태우 후보의 이 말이라는 건 정치적 견해거든요. 사실은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따져야 될 얘기가 아니라 이 정치적 견해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만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장해찬 그 최고라든지 또 무슨 대전에서 출마한 조수연 후보라든지 몇 분들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좀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지 간에 이거는 옥석을 잘 가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하여간 이번 기회에 한번 그거를 다 막말이라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가서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서 우리 정치권에서 흔히 이게 참 국민들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 막말이 없어지면 좋죠. 장해찬 후보 지금 저 막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뭐 여러 건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 뭐 과거에 뭐 난교를 즐기더라도 전문성이 있으면 존경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뭐 이렇게 물론 좀 오래전의 발언이라고 이제 본인은 사과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서울 시민 교양을 또 아니 뭐 자기 지역구 부산 시민에 대한 그 비하 발언도 했어요. 그리고 대학생 또 폄훼 발언도 있고 그런데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 어떻게 당에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나이가 젊어서 뭐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뭐 나이가 젊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말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걸 뭐 용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좀 난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이게 어차피 선거를 치를 때 상대방에게 꼬투리가 될 만한 일 같으면은 한번 나는 이것도 도태우 후보의 막말을 후보를 취소했다, 공천을 취소했다. 그러면 그 기준에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될 때인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호남을 찾지 않았습니까? 호남 방문 하루 전에 이제 도태우 후보에 대해 공천을
취소했는데 5.18 관련해서 뭐 북한 개입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후폭풍이 커지면서 전격적으로 공천을 취소한 것 같아요. 그런 연관성이 좀 그러면 뭐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예. 행동이라는 건 뭐 숨쉬는 것도 다 정치적으로 예. 하는 건데 뭐 이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도태우 후보는 조금 좀 희생적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그래요? 억울한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5.18과 관련한 발언은 상당히 신중하고 네. 당의 입장이 또 정해져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헌법 전문에다가 수록하기로 또 예, 한 거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 말을 예. 해야 됩니다. 네. 예. 네. 자, 지금 한동훈 효과가 조금 시들해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지지율에도 일부 이제 변화가 좀 있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원톱 체제로 지금 선대위를 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하는데 말이죠. 좀 반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의 이제 혼자 지금 선거운동을 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체력도 대단해요. 뭐 전국을 다니면서 거기는 뭐 저렇게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저러면은 사람이 좀 미치죠. 네. 제정신으로 오는 건 아니죠. 네. 약간 그래서 신선한 그 말이라든지 뭐 스타일이라든지 말이 그 현란하잖아요. 우리가 참 보통 정치인들에게 듣지 못하던 그런 말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랬는데 네. 그것도 뭐 한두 번이고 며칠이지 그거 오래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글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선대위를 구성을 보니까 야당은 그래도 뭐 중진을 넣었어요. 이해찬 씨 같은 분,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사람을 쓰리톱으로 예, 꾸렸습니다. 어쨌든 공동 예. 선대위원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국민의힘을 보니까 한동훈 1인 체제죠. 물론 뭐 사실은 원희룡도 있고 나경원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그런데 윤재욱 그분들은 원내대표? 무슨 예. 자기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예.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뭐 명목상으로 선대위원 참여를 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한동훈 혼자 이 선거를 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게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전국에 250여 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다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이 이거를 좀 더 잘 생각으로서는 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어떻게 무슨 뭐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예, 보시나요? 보강을 해서 예. 전국을 다닐 수 있는 적어도 지역별로라도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권역별로라도 예. 이제 그런 체제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혼자 다니면서 그냥 바람을 일으키는 거 이것 가지고는 총선 못 이깁니다. 이건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지역 밀착형의 선거 운동을 해야 돼요. 예. 그 지역에 맞는 공약도 내야 되고요.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선거 운동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혼자는 그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이 사실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예. 야당은 공약을 하면 그게 빈 공약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실천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예. 여당이 공약을 하는 건 실제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그런 공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유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 지역에 맞는 그런 공약을 개발을 해서 이 국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그 지역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대답을 하면 예. 그걸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 반등할 거를 봅니다. 예. 이 한동훈 이게 혼자 다니면서 뭐 사람들이 와 모이고 뭐 이러니까 이게 뭐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선대위체도 좀 더 보강하고 지역 밀착형으로 그렇습니다. 가야 된다. 아니 한동훈 씨 보려고 나온 사람이 유권자 중에 몇 명이겠어요. 네. 그거 가지고서 국민님이 이길 거다. 그건 상당히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봉주 전 의원 네. 서울 강북을 공천이 이제 취소됐습니다. 네. 민주당도 이제 그 막말 파문을 이제 수습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여기에는 근데 이제 박용진 의원하고 양자 결선까지 정봉주 전 의원하고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현재 재심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근데 이제 당 지도부에서는 이미 경선이 모두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전략 지역구로 이제 선정을 하고 제3의 인물을 아마 이제 배치할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아니
이 세상이 다 순리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차이가 0.몇 프로였다는 거 아닙니까? 정봉주 의원하고 예. 박용진 의원하고의 차이가. 예. 그런데 이 박용진 의원이 12 이하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한 이런 그 30% 감산 당한 거죠. 감점을 당하고서도 0.몇 프로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1%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상식적으로 봐서 이거 뭐 박용진 의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걸 무슨 고치려고 그러면 저 어거지 아니에요, 저거? 예? 그 지역의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죠. 예.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할 거로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 국민들의 그 특별히 주민들의 그 의견을 거스르는 거고요. 그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지역에는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겠죠. 그렇게 하면은요. 네. 예. 박용진 의원에게 저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당연합니다. 하시는 네. 거죠. 네. 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 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공수처 수사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 대사로 이제 임명했고 또 호주 대사로 또 출국하는 과정도 조금 매끄럽지가 않았죠.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도 임명 철회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매듭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이상한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예. 근데 모든 일을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국민들이 볼 때. 예. 예? 어떻게 도대체 수사를 피의자 신분인 분을 대사로 임명해서 보내느냐 지금 이 시기에. 예? 좀 조사가 좀 마무리된 다음에 간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뭐 이렇게 이렇게 출국을 했다 하더라도 뭐 얼마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출국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 여론이 이렇게 되면은 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수사를 받지 않더라도 돌아와야 된다. 그렇죠. 수사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국민적인 의혹이 없는 거지. 더군다나 지금 이종섭 대사의 경우는 이 공수처에 고발됐을 뿐 그 고발된 사건 자체가 조금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예. 이 최상병 그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 혹시 뭐 꼬리자리가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 빌미를 주느냐 이거예요. 예? 야당에게 빌미를 주느냐. 더군다나 이건 안타까운 거는 이 호주라는 나라와의 이 애교적인 그런 문제도 있는 거야.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생긴 이게 문제 아니에요. 민망하게 그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현지에서도 몇 사람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교민들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그런다니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이게 망신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게 대통령실에서 무슨 대사를 임명을 취소할 마음도 없고 그대로 간다 그러는데 예. 그건 고집이라고 생각해요. 걔는 고집 부리지 말고 아니 뭘 그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무슨 급한 현안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다른 사람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이 하면은 대사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거 그렇게 고집 부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순리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리대로 처리해야 된다. 그럼요.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비례 위성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례 대표를 지금 이제 추천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비례 연합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 연합 같은 경우에는 제 정당하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또 후보를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단체 4명을 놓고 상당히 지금 난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공관위에서 3명에 대해서 이제 공천 철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번, 2번은 종북 논란 빚었던 분들은 이제 수용이 됐고, 네 번째 이제 임태훈 과거 이제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소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시민단체에서 회의를 열어서 재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 연합 그 자체가 파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경우에 이제 추천만 하면 합의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예. 아니 거의가 아니라 거의 이제 그건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국회의원이 될 사람은 적어도 두서너 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로 도덕적으로 국민의 일반적인 그런 수준의 도덕성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헌법적인 그런 그 범위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헌법의 그 기준에 저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이 정치적인 견해라든지 그 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경우 그게 적어도 그런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그 민주연합에서 추천한 사람을 보면 그 두 사람 그만둔 사람은 뭐 거기 합당하다라고 지금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또 이번의 경우도 임태훈 보면은 소장은 병역법 위반으로 이제 실형을 반미 운동이야 뭐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에 따라서 그러나 병역을 어떻든 양심적 이제- 병역 거부라고 예, 그러지만은 그래도 병역 기피 지금 상황 아닙니까? 예. 나는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 근데 그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가? 본인은 병역 거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아무리 병역 거부를 하더라도 그러면 양심적 병역 예, 거부. 예, 예. 그런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대개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그저 영장 나오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역 의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부를 했다. 어떤 이유에 됐든지 간에 그게 일반적인 우리는 국민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보통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국민연합이 참 잘못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그 비례대표 준연동형이라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고 지난 국회에 지난 회기에 이번 회기죠. 이 국회에도 보면 비례대표 때문에 정말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거거든요. 지금 한미 군사 훈련을 하는데 국회에서 사람들 데려다가 한미 군사훈련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뭐 포럼을 국민 세금으로 이게 도대체 이게 납득할 수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되게 저런 식의 국민 투표 국민 추천제로 그 비례대표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이번에는 적어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거를 하면 상당히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야권의 이제 비례연합 정당 지금 분열 위기에 놓였는데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또 처리가 되는지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